네, 정치인싸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오늘의 또 다른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금요일 오후 거의 한 3시경에 김경수 현 경남지사의 항소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1심에서 이제 법정 구속이 됐다가 보석 처분을 받았었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크게 따져 보면은 이제 드루킹과 관련돼서 공모된 그것과 또 이 공직선거법 위반이 있었는데 1심에서 이제 문제가 됐던 드루킹과 관련된 건 이제 2년의 실형이 그대로 선고가 됐고, 근데 이제 공직선거법 관련해서는 무죄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일단 얘기를 좀 해볼까요? 당연히 이제 김경수 지사는 상고해서 대법원에서 밝히겠다라고 이제 입장을 밝힌 입장이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당연히 지사직에서 물러나라.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신장식 변호사님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우선 뭐 사실관 이게 왜 이런 결과가 그러니까 법원의 판단은 뭐였는지부터 좀 쉽게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법원의 판단은 일단 그 컴퓨터 등 업무방해, 네. 댓글 말하자면 댓글 추천 비추천 공감 비공감 그 킹크랩을 사용해서 조작을 했다. 그렇죠. 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쟁점이 그러니까 시연을 받느냐, 킹크랩 시연 받느냐, 예. 그 다음에 공모했느냐, 음. 그냥 단순히 그냥 용인한 정도로는 안 되고 사실상 뭐 기능적 행위지배 내지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고무 독려했느냐, 네, 그러니까 시켰냐? 시켰느냐, 예. 아주 뭐 명시적으로 시키지 예, 않았다고 예. 하더라도 고무 독려했느냐 이제 이런 부분에서 유죄 판단을 했어요. 예. 근데 이제 유죄 판단의 근거가 하나는 킹크랩 시험 봤다. 로그 기록으로 봤을 때 봤다라는 예. 거고, 봤다라고 본인들은 판단을 한 거고 재판부 법원에서. 법원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오고 간 문서, 무슨 뭐 정보 보고라든지 예. 이런 것들이 텔레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오고 갔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시연을 받고 했다는 이제 직접적이고도 또 한편으로는 간접적인 증거, 한편으로는 직접적인 증거다라고 해서 공모관계 인정을 한 거죠. 다만 역작업이 있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한 30% 정도 되는 소위 역작업,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댓글에 좋아요를 누른다든지 문재인 대통령을 칭찬하는 기사나 댓글에 비공감을 누른다든지 하는 게 전체 작업의 한 30% 정도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이제 무죄가 됐습니다. 이 부분은 무죄가 됐지만 1심에서 형량을 그대로 유지를 했는데 이 형량을 유지한 것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네이버나 뭐 이런 데를 업무 방해를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선거를 앞두고 여론을 조작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그다음에 하나는 이제 뭐 사실관계를 먼저 전해야 되니까 그다음에 공직선거법 관련해서는 총영사 관련된 거였죠. 센다이 총영사를 이익을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이익을 제공한 거냐라고 하는데 일단 크게 보면 이제 선거법에서는 선거와 후보자가 특정이 돼야 되는데 당시 지방선거 출마 의사를 김경수 지사가 밝힌 사실도 없고, 사실 그때 김경수 지사는 박원순 시장을 경남도지사 나오라고 본인이 설득하던 시기예요. 이때가. 그러다 보니까 후보자가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은 무죄다. 그러면 이 판결에 대한 신 변호사님의 평가까지 쭉 한번 얘기를 해주신다면. 평가를 이게 근데 이제 설명 자료만 10페이지짜리 설명 자료를 냈어요. 근데 판결문 전체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제한적이다. 판결문 250페이지라면서. 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워낙 또 소송이 길었으니까. 이 설명 자료에 근데 마지막 그 항소심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그 김경수 지사, 김 지사 측이 주장했던 부분들에 대한 반박이 없어요. 그 닭갈비집. 닭갈비집 얘기. 그러니까 타임라인이 완전히 어그러져 버렸거든요. 그렇죠. 최초에 그 검찰 측에서 주장했던 것과 타임라인이 완전히 어그러졌고, 특히나 마지막에 20분이 그냥 남아버리니까 닭갈비집 포장해서 먹었다라고 타임라인을 재구성하고 보니까 20분이 남아서 한 번도 하지 않았던 2차 독대 얘기까지를 특검 측에서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한 반박이 왜 이런 주장을 배척했는지에 대한 것은 설명 자료에 일단 없고요. 두 번째는 이게 전부 다 그 프로토타입을 김경수 지사에게 시연하기 위해서 일정이 전부 다 짜여져 있었다라고 하는데, 김경수 지사가 지사 측에서 더미 데이터 텍스트 파일이라고 해서 자체 개발 일정, 10월 달부터 자체 개발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암호를 해독하여 항소심 마지막
시점에서 이거를 제출을 했거든요. 예. 왜 검찰이 그거를 포렌식 해가지고 제시를 안 했는지 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김 지사 측이 암호를 해독하여 이 파일을 더미 데이터 파일을 텍스트 파일을 제출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거를 왜 배척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라는 게 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양형 부분인데요. 저는 이렇게 판결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말하자면 이거는 컴퓨터 등 업무 방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실제로 네이버와 네이트나 다음 카카오가 업무 방해를 얼마나 받았느냐에 따라서 양형을 해야 되는데 그걸 넘어서서 뭐 여론 조작 쪽. 여론 조작을 했고 선거에 영향을 끼쳤고라고 가는 것은 이 범죄를 연관관계를 이 범죄로 그 행위를 범죄로 컴퓨터 등 업무방해 행위의 영역을 좀 넘어선 판단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양형 지나치게 무겁다. 2년이 저는 실형 2년. 뭐 어떤 선거에 해당하는 부분에 있어서 있던 여론 조작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굉장히 센 형이 나오게 된 계기가 아닐까 싶고 저는 어쨌든 얼개를 살펴보자면은 처음부터 봤을 때 김경수 지사가 해명했어야 되는 지점이 거기 왜 갔냐거든요 보면은. 그러니까 단순히 그 속된 말로 위무하러 갔다, 열심히 한 사람들 칭찬하러 갔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봤을 때 뭔가 시연을 보러 갔기 때문에 파주에 있는 출판 도시에 있는 느릅나루 출판사라는 데까지 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그건 지금 이제 일단 그 생각하시는 주장. 아니 이번 이미 인정된 거죠. 이제 2심까지는. 그러니까 시연을 보러 간 것이고 저는 여기서 이제 김경수 지사가 이제 방어 논리로 삼았던 건 뭐냐면은. 내가 데모를 보러 거기 데모 준비해놨는데 걔네가 하긴 한 것까지 인정했어요. 그 로고 때문에 돌았다는 건 인정 안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 7시부터 9시 사이에. 근데 8시 몇 분부터 8시 몇 분 사이까지 돌았다는 로그가 남아 있잖아요. 8시 7분부터 23분. 그러니까 남아 있기 때문에 그거 안 돌았다고 주장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돌았을 때 나는 닭갈비 먹고 있었다를 주장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저도 IT 회사에 다니고 프로그램이었지만은 말이 안 되는 게 보통 데모를 하겠다 준비하고요. 그래서 멀리서 손님이 와서 이렇게 하잖아요. 내가 정작 그 프로그램 데모를 돌리는데 밖에 손님이 나가서 닭갈비 먹겠다고 하면은 잡아다 와서라도 보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김경수 지사가 영수증 하나 가지고 반박하려고 했다는 자체는 놀랍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 안에서 이제 재판부가 얘기한 거는 여러 명의 진술이 일치한다라고 이제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일치하지 않아. 문제는 재판부도 여기서 보면 일치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소 사실과 그 맞는 진술을 버릴 필요는 없다. 이런 김동원이랑 그다음에 둘리랑 일치하잖아요. 재판 진술을.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말이 잘하는데 사실은 저도 뭐 다 얘기했지만 이제 공직선거법은 애초부터 좀 무리였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 지금 그 당시에 보면 기소할 당시에 보면 이게 문제가 된 건 대선 때 문제거든요. 근데 이미 특검이 기소할 때는 공소시효가 지난 다음에 대선 지방선거랑 엮었지 그래서. 지방선거로 엮은 거죠. 근데 사실 지방선거 할 때는 거의 이거 이슈가 안 된 때예요. 오히려 막 틀어지고 이럴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선거 어찌 보면 원래는 대선 때 이게 뭐 조건이 뭘 주기로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러다가 그게 안 되고 지방선거까지 이어졌다는 건데 논리적으로 좀 안 맞죠. 왜냐하면 지방선거 때는 이게 그리고 지방선 경기도 만약에 경남지사가 된다고 해서 뭐 대사를 보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애초에 공직선거법 문제가 안 되는 사건이었고 제가 보기에 그래서 당연히 뭐 특정도 안 됐고 그러니까 무죄가 될 걸 봤는데 결국은 이제 업무방해가 핵심이었고 그중에 핵심도 지금 말씀처럼 그 시험을 받느냐 그다음에 그거에 따라 가지고 댓글 어떤 조작을 했을 때 그 이루어졌느냐 더 중요한 거는 그 후에 이제 그에 대한 뭐 보고라든지 지시가 계속 됐느냐 여부인데 이 쟁점이 어찌 보면 뭐 직접 증거는 없는 상황이에요. 그 당시에 뭐 댓글을 시연하는 거를 뭐 찍어놓은 건 없으니까 그러면 결국은 지금 나왔던 게 아까 말씀처럼 어떤 정보 보고 그다음에 거기에 무슨 극비 그 정보 보고에 첨부된 극비 문서에 뭐 킹크랩이 몇 프로 완성됐었다 뭐 이런 문서가 있었다는 거랑 그다음에 이제 로그 기록이 그 시간에 있었다는 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진술 이제 세 가지 정도인데 근데 문서는 사실은 뭐 문서는 그 어떤 혐의에 대한 증거는 되게 힘들어요. 그다음에 로그도 사실은 로그인에 들어가서 그런 작업이 이루어졌다는 건 되지만 거기 장소에 그걸 보고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라고 얘기했던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로그 기록에 대한 지금 신 변호사 얘기처럼 테스트했다는 파일이 나중에 나왔어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재판부가 판단을 하고 이 파일에 대해서는 그거는 단순히 로그인을 했다고 해서 그 로그인 한 걸 가지고 바로 시연하는 걸 봤다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은 약간 두 분 의견이 좀 다른 거. 다른 거죠. 왜냐하면 지금 그러니까 이준석 변호사 얘기는 프로그래머라면 로그인을 했다는 건 돌렸다는 거다. 변호사님들이 제기한 그 더미 파일이라고 그렇죠. 그게 이제 결국 뭐냐면
들어오고 나갔던 기록인데 요걸 해서 우리가 테스트하겠다고 했던 거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한 분명히 내가 보기에 법원이 판단이 있어야 맞는 것 같고 왜 지금 뭐 닭갈비냐 아니면은 그 보좌관의 뭐 타임라인을 얘기하냐면 시간상 안 맞다는 거예요. 이 8시 7분부터 23분 사이에 시연을 봤다고 하는데 닭갈비를 만약에 먹고 뭐 이런 그 독대 시간 같은 걸 한다 빼면 이 시간에 그 시연을 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아니, 근데 잠깐 이거 그런 저는- 얘기였기 때문에 사실 그거에 대한 아니, 여기까지 변호인 주장에 대한 좀 나온 마지막에 내용이 필요하다. 되면은 예. 잠시만요. 거기에 그 예, 거기 예. 간 게 결국 자. 7시부터 9시 정도 2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아까 장식이 형이 한 것처럼 8시 7분부터 23분까지 기계 돌아갔던 흔적은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저는 지금 닭갈비에 대한 부분도 결국엔 재판부에다가 그때 8시 7분부터 23분까지 뭐 했냐 그때 닭갈비 먹고 있었다를 얘기하려 그러면은 저는 이게 포장 닭갈비거든요. 이게 앞에서 굽고 있는 것도 아닌데 도대체 몇 분 동안 먹었다는 겁니까? 자, 그러니까 이게 커버가 안 아니 되는 거예요. 지금. 특검은 알겠어요. 특검은 거기서 안 잠시만요. 먹었다는 거예요. 잠시만요. 했다는 거야. 네, 지금 예. 지금 나온 재판 결과가 사실 중요한 건 아닙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는 짧게 어쨌든 입장과 여기는 평가들을 정치인싸니까. 다 해주셨고 그거는 이제 다른 프로 가서 이제 어쨌든 마저 유죄야, 다 유죄. 얘기하시고. 자, 대법원 갑니다, 그죠? 예. 가요. 이제 어쨌든 우리가 왜 김경수 지사의 재판에 주목했느냐? 유력한 잠룡이기 때문이에요, 사실. 그렇잖아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아닙니까? 아니 근데 그 이제 대법원에서 어차피 법률적 판단을 다르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네. 아까 2심에 이제 발표하기 전에 이제 그 재판장이 얘기했던 게 결국은 갔냐 안냐에 대한 이제 사실 판단을 위주로 이제 2심이 이제 했다는 건데 거기서 이제 갔다로 이제 나왔고 1심도 갔다라고 나왔고 예.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 저는 대법원 가가지고 뭐 다시 증인들 추가해서 부를 것도 아니고 무슨 뭐 지리한 법률 공방이 이루어지긴 좀 어렵지 않냐. 대법원은 증인이 추가가 안 없어요. 되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 가가지고 지금 상황에서 사실관계는 그대로 그렇죠. 유지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법률적 판단만 다르게 갈 수 있냐에 대한 부분인데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아까 지금 얘기했던 그 김경수 지사가 지금 아까 신 변호사님 네네. 처음 얘기해 주셨던 두 가지. 네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빠져 있다고 느끼신 부분들. 어쨌든 설명 자료에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김경수 지사 변호인 측에서도 그 닭갈비 식사 여부와 관련돼서는 재판부가 아무런 판단을 안 한 것 같아서 네. 유감이다. 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변수가 될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에 가면은 결과적으로는 자의심증주의를 넘어서서 이것도 추측이란 말이에요. 네. 간접적인 걸 가지고 시연에 참여했다라고 간접 증거를 가지고 시연에 참여했다라고 판단을 한 거기 때문에 이것이 자의심증주의를 넘어서서 체증 법칙을 위반했느냐, 예. 즉 증거 체부를 할 때 이거를 용어 너무 어려워. 더 네. 쉽게 얘기해 주세요. 네. 증거로 증거 채는 뭐 이렇게 뭐야 그게. 쉽게 얘기하면 새로운 증거는 제출할 수 없지만 네. 그 증거를 가지고 어떤 행위가 있었다. 지금 증거는 2심까지는 이런 증거를 가지고 김경수 지사가 시연을 봤다라고 판단한 건데 네. 요 영역 요런 증거를 가지고 시연하는 거를 안 봤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는 거예요. 네. 저기 있는 저 두 변호사가 하는 그다음에- 얘기들 아마 2심에서 엄청나게 했을 거거든요. 아니, 안 아니, 먹혔다는 아니. 얘기예요. 아니 그다음에 그러니까 그 대법에서는 그거 하고 그다음에 하나는 공모관계와 관련돼서 네. 공모관계 인정에 대해서 그 법률상의 판례의 기본적인 태도를 공모관계 인정에 있어서 너무 넓게 인정했다라든지 요거 두 가지 정도는 충분히 쟁점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럼 일단은 대법원 판단이 그러면 언제 나올까가 또 되게 중요한 게 그렇죠. 만약에 대법원에 가서 이제 유죄로 판결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최종적인 법적인 판단이 끝나면 내년 3월 안에 나와 만약에 유죄로 됐을 경우와 무죄로 됐을 경우로 두 가지를 가정을 해보면 그러니까 빨리 나오면 보고를 빨리 치러야 나오면은 되고요. 4월 보궐선거 때 경남지사까지도 올해 연말 3월 한 달 전. 아니 한 달 전까지 한 달 빨리 전. 나오면은 보고를 치러야 네, 되고요. 그러니까 3월까지 나오면 4월에 경남지사까지도 재보궐을 치를 수도 있는 늦게 나오면은 어쨌든 그 도지사가 이제 감옥에 간 상태로 이제 대선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쑥대밭됩니다. 그 대선이 PK에 지금 그 사실 민심이라고 하는 것이 대선을 앞두고 지금 갑자기 이제 신공항도 공약 내고 이렇게 하잖아요. 예. PK가 그렇게 민심이 안 좋기 때문인데 결국에는 이 친노 친문이 기반으로 하는 곳은 PK예요. 예. 항상 이들이 사실 그 호남에서의 민주당 지지세가 굉장히 세긴 하지만은 그래도 그들에게 우리를 후보로 만들어줘야 되라고 하는 가장 큰 근거가 뭐냐면은 그래도 PK 출신들이 나가면은 부산표를 먹어가지고 우리가 대선을 이길 수 있어라는 어떤 그런 전략적인 측면이거든요. 예. 근데 만약에 이번에 PK 그 친노 계열의 도덕성에 굉장히 큰 타격이 이제 대선을 앞두고 발생하게 된다 그러면은 당장 그때 진행되고 있을 대선 경선에 큰 영향을 줍니다. 생각해 보세요. 오거돈 아웃. 그리고 김경수 구속 만약에 그때 결론이 그렇게 난다면은 그 다음에 뭐 경제부시장 하던 유재수 이런 사람도 무슨 아웃 뭐 이렇게 되면은 친노 뭐 거기다 조국까지 만약에 뭐 재판에서 문제가 생긴다고 한다면은 저는 이거는 의외로 민주당 내의 권력 지형에서 대선 앞두고 큰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자, 그러면 오케이.
근데 저는 거기서 마지막 붙이면 네. 그 축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지금까지는 친노 친문이 우리가 PK에서 후보를 내야지만이 꼭 저 그 새누리당을 꺾을 수 있어 보수를 꺾을 수 있어라는 주장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한다면은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PK 쪽의 도덕성이 무너져가지고 그쪽 기반이 안 되면은 이재명 지사는 이렇게 외칠 겁니다. 수도권 기반으로 가야지. 그 이낙연 그 후보 측에서는 나 친노 아니야 이러면서 호남 쪽에서 이제 우리가 한번 할 때가 됐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할 거거든요. 그 구도가 꽤 저는 자, 각축장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일단은 이런 의견도 충분히 저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반대 경우도 좀 얘기를 해보자고요. 반대 경우를 좀 두 분께 좀 듣겠습니다. 반대 경우라 그러면 물론 사실은 이게 선거법만 있는 거 아니기 때문에 네. 원래 선거법만 있으면은 6개월, 3개월이니까 그렇죠. 뭐 1년 내 나게 돼 있는데 사실은 뭐 업무 방해가 더 지금 어찌 보면 중요한 쟁점이 되고 사안이니까. 있어서 예. 3개월 내에 나을 것 같지는 않고요. 아 사실 그렇게 보세요. 그러니까 아니, 내년 그러니까 3월이면은 이제 한 4개월. 4개월 정도죠. 예. 예, 근데 4개월 사실은 정도 남은 보통 건데. 대법원 올라간 사건이 그렇게 뭐 3, 4개월 만에 결론이 나지는 않아요. 아니 근데 예, 이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음. 이준석 전 최고 얘기처럼 대법원이 그런 뭐 대선에서 유불리를 판단하면서 판단할 것 같지는 않고요. 예. 근데 저는 충분히 대법원에서 이게 무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설명 자료로만 보면 오늘 그 보도 나왔죠. 자료를 보면 예. 1심에서 판결하고 크게 달라진 게 없어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1심에서 판결했던 내용 그대로거든요. 네. 거의. 오히려 역작업이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형은 그렇죠. 그대로, 예. 양형이 그러니까 그대로. 2심에서 아마 그 변호인들이 주장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아마 대법원에서 달리 판단할 수도 있고 시기는 제가 보기에 굳이 이 다음 대선까지 생각하면서 이거를 뭐 그 맞출지 안 맞출지 모르겠다. 그거는 제가 보기에 대법원이 그렇게까지 판단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선거법이 자, 아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근데- 제 말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3월 전에 나와도 보궐에 영향 끼치기 때문에 문제고 예. 3월 이후에 나오면은 대선 예전에- 경선 중에 터질 가능성이 높다. 그거는 민주당 입장에서 경선에 큰 변수가 된다. 왜냐하면은 친노 친문의 적자라는 것을 본인이 주장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워질 수 있어요. 각 대선 주자들 지금 예. 돌출돼 있는 분들이 이낙연, 이재명이 두 분이라 한다면은 거기서 어떤 메시지 내느냐가 이제 좀 갈릴 겁니다. 자, 그럼 만약에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대법원에서 돼버리면요. 그래도 못 살아나요. 이렇게 이 타임라인으로는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대선 보세요? 후보가 될 수 있느냐? 김경수 지사가 지금은 안 돼요. 이재명, 이낙연 약간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겁니까? 좀 어렵다고 그 보십니까? 가능성은 있죠. 왜냐면은 별로. 별로 높게는 김경수 지사 일단 그렇게 돼. 생각하지 저는 않고 김경수 지사가 만약에 무죄를 받는다 그러면은 경남지사를 한 번 더 한다는 전제하에 차차기로 바로 틀겠지. 저 같으면은 차기에 무리하게 도전할 이유가 동의. 없습니다. 같은 의견이시고 네. 일단 현 변호사님. 그건 아마 이제 상황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요. 음. 예를 들어서 지금은 어쨌든 뭐 대선 주자들이 지지율이라든지 이게 저희 당이 조금 더 더 나오고 있고 이러니까 예. 문제가 없는데 결국은 승리의 가능성이에요. 대선에서 이기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준석 전 최고가 얘기하듯이 사실 PK에서 어떻게 할 거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쨌든 거기에서 뭐 30% 이상 지지가 나와야 어쨌든 승리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네. 만약에 이게 흔들린다, 현재의 구도가 흔들린다 된다 그러면 당연히 뭐 만약에 무죄 받는다 그러면 아니 만약에 이길 수 있는 카드다 그러면 그게 당연히 나와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안 된다 그러면 뭐 제가 보기에 저는 뭐 이게 참 좀 조심스러운 말씀일 수도 있는데 네. 그 언론에서 사실 굉장히 김경수 지사가 이번에 무죄가 나오면 삼강구도로 재편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솔직히 저는 거기에 동의가 잘 안 됐거든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전국적 인지도라든지 네. 또는 실제로 이낙연 그 의원이나 네. 이재명 지사는 본인이 보여준 게 있어요. 음. 그 뭐 이낙연이 뭐 보여준 게 뭐가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죠. 어쨌든 총리로서 또 그렇죠. 전남 지사로서 보여준 네. 게 있고 퍼포먼스가 있거든요. 네네네. 이재명 지사는 뭐 말할 것도 없이 퍼포먼스와 뭐 메시지가 다 있었는데 그렇죠. 조금 미안한 얘기지만 사실 김경수 지사는 후광 효과가 더 컸지 자체 발광 효과가 컸다라고 보여지지는 않거든요. 아하. 예. 그러니까 노무현의 후광 효과가 굉장했던 거죠. 그 할로우 이펙트가. 예, 근데 예. 자체 발광을 하기에는 사실은 경남도지사가 돼서 이거에 너무 시달리다 보니까 자체 발광할 기회조차 사실은 없었던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 대법으로 가서 무죄 취지 파기환송이 돼서 무죄를 다시 받는다라고 하면 자체 발광할 수 있는 자기 정치적 프로젝트를 갖춰야 된다. 그걸 거쳐야 본인이 대선급으로 대권 후보급으로 파괴력 있는 뭐 누구나 대선 후보는 되려고 할 수 그러니까 있겠지만 시간이 좀 이건 약간 부족하다는 궁금하다. 말씀이시죠? 예. 저희 변호사 네, 형님들 있으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은 2심에서도 지금 보석은 유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 보석 조건을 잘 살펴보면은 경상남도를 떠나지 말아야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신고하면은 뭐 서울에 무슨 일 있으면 올 수는 있겠죠. 네. 근데 나 대선 준비하러 뭐 전국을 다니네. 강원도 간다. 이거는 안 해요. 허용 안 해줄 거거든요. 그럼 만약에 대법에서 혹시 무죄 취지 파기환송이 되면 보석이 풀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계속 유지될 거예요. 무죄 취지 파기환송이면.
그래도 보석 조건은 유지되는 거잖아요. 무죄 취지 파기환송이면 굳이 구속 자체가 구속 자체가 구속 자체 풀려버. 왜냐면 이게 지금 저는 이게 시기가 만약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내년 한 5월 넘어가지고 대법원 판결이 나고 그때까지 보석 조건 유지된다고 한다면은 그때까지 경상남도를 못 떠나는 사람은 절대 저선을 뛸 수가 없습니다. 예. 아니 무죄 판결하면 그날 풀어준다니까. 아니 어쨌든 그러니까 그때부터 시작인데 네. 이미 자, 선거라는 거는 오케이. 내년 초가 되면은 바로 달려나가기 시작할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보면은. 일단 이재명, 이낙연 양강 구도는 그러면 당분간은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시는 것 같고요. 네. 김경수 지사는 일단 신 변호사님은 큰 변수는 아닐 것 같다라고 일단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무죄 취지 파기환송이 되더라도 이번 대선에서 큰 네. 변수가 되지는 않을 것 같다. 저는 조심스럽게 시기상. 예측해 보면 이재명 지사한테 굉장한 플러스가 될 것이다. 플러스가 될 것이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팀 PK 자체가 무너질 가능성이 있고 어느 정도는 그렇게 되면 수도권 쪽으로 좀 더 집중하자는 의견이 힘을 얻게 된다. 저는 그리고 그 논리에 있어서 이제 저도 단순 표 계산을 해보면요. 지난번에도 한번 이재명 지사는 수도권에 상당한 표를 끌어올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팀 PK가 만약에 조금 이제 부침을 겪어가지고 PK 표가 아까 근태경이 얘기했던 것처럼 40% 선이라는 게 안 나오고 30% 초반이나 이제 이렇게 떨어지게 된다면은 그러면 그거를 호남에서 벌충할 수 있느냐? 96에서 더 끌어올려봤자 100이에요. 그럼 예. 100은 나오지도 않고 그러면은 결국 수도권에서 벌충해야 되는데 그럼 표를 더 땡겨올 수 있는 수도권 후보가 누구일까에 있어서는 확실히 이낙연 지사보다는 이재명 지사가 관심을 받을 것 같다. 결국 단순 어떤 산술적인 표의 그런 어떤 확장 가능성을 봤을 무슨 때 말씀이신지 저는 알겠습니다. 뭐 어쨌든 전략가들이 있다면 그 신 판단할 것 변호사님 같아요. 얘기보다 이제 이준석 저희가 물론 선거를 많이 해봤으니까 알겠죠. 네. 물론 우리나라 선거가 뭐 지역 선거가 되면 안 되지만 네. 결국은 아직까지는 중요하거든요. 현실인 그렇죠. 거죠. 민주당 네. 입장에서 네. PK에서의 득표율이 어느 정도 보쳐줘야 사실은 가능성이 큰 거 맞거든요. 사실상 지금까지 그래 왔고 그렇죠. 그런 구도에서 보면 음. 사실은 어떤 업적이 있냐 이런 것도 있지만 가장 큰 무기는 아마 PK 후보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도. 그래서 그 이제 부분이 있는 저는 거예요. 약간 변종도 나올 수 있다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PK는 아니지만은 최근에 유시민 장관이 알릴레오 시즌 3를 다시 한다고 하잖아요. 네네. 저는 유시민 장관도 한번 테스트해보는 과정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어쨌든 대구 출신이고 확장성이 어디 정도까지 있을지는 아직 검증이 안 됐거든요. 예. 그런데 아까 말했던 그 친노는 본인들이 대선 후보를 배출하는 가장 큰 논리가 영남표를 끌어야 된다기 때문에 그걸 포기하지는 않을 겁니다. 제 생각에는. 일단 뭐 유시민 이사장은 늘 이제 본인은 정치 그만한다고 이제 말씀을 유시민 하시는데 이사장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정치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본인은 우리 그 배우자님의 네. 부인의 그 연이다. 땡겨서 실패를 어떻게 하시느냐에 실패를 따라서 땡기면 예. 본인은 집으로 가고 실패를 풀어주면 간다. 자기는 멀리 갈 수 있다. 그럼 나올 수도 있다는 안 한다는 얘기 안 하네 그러면. 근데 절대 나온다는 얘기 아니고. 아니 절대 우리 이제 부인님께서는 풀어줄 리 없다. 풀어줄 의사가 1도 없다. 그거는 쉬운 일인데 부인만 설득하면 되는 일이잖아. 왜 이러세요? 자 여기까지. 예. 자 다음 얘기하겠습니다. 어쨌든 대법 판결이 언제 나올지와 대법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두 개를 계속해서 김경수 지사 재판과 관련해서는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